이런 전문 서적을 통해서 키토산의 효과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에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내용은요, 웹MD라는 사이트인데요.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의사분들이 주로 보시는 사이트입니다. 거기서는 키토산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키토산의 기본적인 내용은 게, 바닥 가재, 새우 등이 갑각류 외고 골격에서 추출된 키틴 성분입니다. 이제 이쪽은 의학 쪽으로 많이 이용이 되는 사이트다 보니까 의약품 및 의약품 제조에 사용된다는 내용이 들어가고요. 신체가 음식에서 흡수하는 지방, 콜레스테롤의 양을 줄이는 섬유질 물질이라는 거를 여기서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특히 또 이제 상처에 바르면 혈액 응고를 돕는다는 이런 의약품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비만, 상처 치유 등 여러 가지 이용으로 사용되는 거에 대해서도 이 사이트에서도 정의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사용 방법과 효과에 대해서는 일단은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이 고혈압 내용입니다. 식용 소금을 소량의 키토산이 함유된 소금 제품으로 대체를 하면은 고혈압 환자의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적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키토산 제품이랑 저희 용융소금이랑 같이 드시면 도움이 된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비만 내용이 있죠. 칼로리 제한 식단하는 동안에 키토산을 추가로 섭취하는 게 과체중이나 비만인 사람의 체중 감량을 개선할 수 있다. 이 부분이 그냥 키토산을 먹으면 체중 감량을 개선할 수 있다라기보다도 칼로리 제한 식단을 하는 도중에 키토산 섭취가 체중 감량에 도움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서, 물론 비만이신 분들이 이 키토산만 먹고 살을 뺀다는 거, 다른 다이어트 제품도 마찬가지겠지만 영양제, 보충제는 도움을 주는 성분이지 기본적으로는 식이요법이나 칼로리 제한이 필요하다는 거를 꼭 잊지 마시고요. 이 부분이 저희가 의학 쪽에서는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꼭 들어가는데, 그 키토산 게를 바르는 것이 이제 수술 후 부비강 등 이런 흉터 조직의 형성을 막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흉터 조직의 형성을 막는다는 게 결국은 딱지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회복, 보호할 수 있는 조직을 형성할 수 있는 재료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2003년에 임상영양학 저널에 게재된 논문인데요. 경증이나 중증 정도의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확인된 90명의 여성 지원자, 나이는 이제 34세에서 70세까지입니다. 대상으로 무작위 이중 맹검, 위약 대조 실험 결과를 통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결과상으로 총 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이 유의미하게 감소되었고, 특히 60세 이상의 대상자에서 감소량이 더 높음을 볼 수 있는데요. 부작용이 거의 없었고 특별한 문제도 발생되지 않아서 키토산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으로는 논문상으로는 이제 콜레스테롤 감소 수치가 4.2 좀 낮아 보일 수 있는데요. 해당 실험이 이제 키토산을 하루에 1.2g씩 총 56일 복용한 이제 실험 결과고요. 기간이 56일인 겁니다. 2달이 좀 안 되죠. 키토산을 안 드신 분들 대비해서 추가적으로 감소 수치가 이 정도 더 나온다라는 거니까요. 충분히 유의미한 수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국내 식약청에서 정의한 이제 키토산의 기능성 1일 섭취 요건은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1일 섭취량은 1.2g에서 4.5g입니다. 그리고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섭취량은 조금 더 높아요. 3g에서 4.5g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엔제 키토산 같은 경우 하루에 9알 저희가 1일 섭취량이 된 것이 그 체지방 감소 효과까지 할 수 있는 이제 3g을 초과하는 복용량을 맞추기 위해서 9개까지 저희가 권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콜레스테롤 개선만 하신다 그러면은 저희가 그 흔히 얘기 드리는 조금 마르신 분들, 그런 분들은 하나부터 해서 하루에 3개부터 시작하시자 얘기를 드리는 게 한 1g 정도 됩니다. 3개에서 4개 정도가. 그래서 저희 기준으로는 9개에서 12개 정도가 이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섭취량이 되고요. 이 부분 저희가 물론 체질이나 그리고 또 사람들 체중에 따라서 섭취량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섭취량 부분은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시고 또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꼭 상담 전화를 주시고 다음 논문도 보겠습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는 2022년 비교적 최근 논문인데요. 기능성 식품 저널이라는 JFF에 실린 키토산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문입니다. 키토산과 키토올리고당이 내장 미생물군 조절,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는 콜레스테롤 감소나 체지방 감소를 떠나서 그 원인이 뭐냐에 따라서 미생물군, 흔히 말하는 유산균이죠. 저희가 유산균 하면은 몸에 도움이 되는
균들을 유산균이라고 하는데요. 유산균 또는 유해균 조절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그런 영향을 통해서 장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 내용을 보여주는 논문입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드린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장내 환경 균형 정상화. 키토산은 결국 이제 식이섬유 성분입니다. 그래서 장내에 저희가 유산균 같은 경우는 식이섬유를 먹이로 삼고 있기 때문에 장내 환경 균형 정상화를 통해서 유산균이 증가하고 또 대장균 및 병원균 세균 감소, 유산균이 증가를 하면은 이런 대장균 및 병원성 세균이 감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이 논문에서 다른 데는 잘 없던 내용인데 대장 육모 기능의 강화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육모라는 거는 저희가 음식물이나 이런 영양소들이 저희 흡수하는 구조거든요. 이 구조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그 기능이 강화되면은 저희가 물질의 소화, 흡수, 또 면역 장벽까지도 강화되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만에 관련된 미생물을 감소시키고 또 이를 통해서 식욕을 억제하는데 기여하는 점이 또 밝혀져 있었고요. 그리고 음전하를 띠는 지방분자는 저희가 음전하를 띱니다. 그리고 저희가 키토산이 지방 흡착에 도움이 되는 이유가 양전하를 띠는 식이섬유라서 그런데요. 저희가 사실 이 키토산이 장 건강에 도움된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좀 분할을 해서 나눌 때는 그 키토산이 순위 이제 그냥 배출되는 거의 역할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고 있었었는데요. 이 논문 보면서 새롭게 좀 깨달게 된 거는 이게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이 역할이 상당히 큰 저희한테 준다는 겁니다. 그냥 배출만 되는 게 아니라 유산균의 먹이가 됨으로 인해서 이 유산균이 증가하고 또 그로 인해서 저희가 건강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는 거를 저희가 논문에서 또 새롭게 볼 수 있었는데요. 그 내용 때문에 결국은 내장 미생물 조절이 가능하고 또 그 부분으로 염증 감소, 또 당뇨병 완화까지도 영향을 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키토산을 저희가 상담을 할 때 가장 많이 질문 주시는 게 키토산 먹으면 당뇨병 낫습니까? 또 콜레스테롤 감소합니까? 단정적으로 물으시는데 결국은 기본적으로는 이건 약이 아니고 영양제이기 때문에 도움을 주는 거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좀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고 영양제라는 게 그렇습니다. 약처럼 효과가 좀 즉각적이지는 않을 수 있지만 앞에 논문처럼 안전하게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킬 수 있고 안전한 상태로 이렇게 지방 분자를 배설시키고 당뇨병의 완화에 영향을 주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드시는데 안전하다는 거, 그 부분을 저희가 꼭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고 또 저희는 이제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랑 많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에 맞는 복용 방법 또 복용 시기 이런 부분들을 상담을 잘 받으시면 처음에 이 제품을 저희가 선택을 하고 또 찾아보실 때 기대하셨던 그런 효과를 충분히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박사님께서 좀 오늘 내용에 추가적으로 좀 말씀 주실 게 있을까요? 당뇨약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이제 키토산이라고 하는 거는 영양물질인데 영양물질 중에서도 키토산이라고 하는 거는 식이섬유질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먹고 있는 당뇨약 또 식이섬유질이 하는 기능을 부여를 한 그런 당뇨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키토산도 마치 약처럼 이제 그 식이섬유질 섭취가 부족해서 당이 걸려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키토산이 굉장히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장 건강이 당뇨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췌장이라고 하는 데서 인슐린 분비를 한다든지 글루카곤을 분비를 한다든지 이런 호르몬을 분비를 시켜서 당이 올라가면 인슐린, 당이 떨어지면 글루카곤 이렇게 분비를 시키는 일종의 기량작용인데요. 그것에 의해서 혈중당 농도가 조절이 되어지고 있죠. 그런데 인슐린을 분비시키고 글루카곤을 분비시키고 이렇게 분비를 시키는 것은 무엇으로 작동을 시키는 거냐라는 거죠. 단순하게 여러분들은 당이 올라가면 인슐린이 분비된다 이렇게 다들 이해를 하고 있는데 당이 올라간다고 해서 인슐린이 분비되는 게 아니라 대장에 어떤 성분들이 내려와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섭취한 음식물 중에 들어있는 다양한 영양물질이죠. 예를 들면은 나트륨이라고 하는 소금도 거기에 해당되고요. 우리가 먹었을 때 밥속에 들어있는 포도당 이것도 대장으로 내려와야 대장의 이 영양소로 작용합니다.
그다음에 지방산들 중에서는 뭐 오메가3 지방산 이런 것도 대장에 내려와야 되고요. 또 장에서 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초산, 아세틱애시드라고 하는 거, 식초 이런 성분이죠. 그다음에 김치 속에 들어있는 젖산, 그 다음에 또 다른 각종 영양 물질들, 미네랄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대장에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이 소장이 아니고 대장에까지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대장에까지 내려오려면 식이섬유질이 있어야 되고, 특히 키토산은 플러스 전하를 띠는 물질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물질들이 대장에까지 내려오기가 쉬워집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대장에서 에너지를 만들고 대장에서 각종 호르몬을 분비를 시켜서 그 물질에 의해서 췌장의 인슐린 분비 조절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요, 식이섬유질이 없는 식사, 키토산이 없는 식사를 하게 되면 그 식사 속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들이 소장에서 다 흡수되어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안 끌려 내려온다, 대장에까지. 그래서 내가 먹은 영양소들이 대장에까지 내려오도록 하기 위해서 키토산을 섭취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혈당 조절이 가능해진다. 인슐린이나 글루카곤 분비 조절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렇게 하는 호르몬, 대장에서 분비되어지는 호르몬이 GLP-1이라고 하는 호르몬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DPP-4라고 하는 그런 당뇨약을 먹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DPP-4라고 하는 이 당뇨약이 뭐냐면은 GLP-1이 잘 분해되어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그런 약물입니다. GLP-1이 분비되어지지 않으면 DPP-4도 소용이 없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약을 먹고 있는 분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식이섬유질은 여러 가지 당뇨약을 먹지만은 이 당뇨약들 중에서도 당뇨약이 듣는 사람이 있고요, 안 듣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당뇨약이라고 다 먹는다고 무조건 다 듣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내 몸에 맞는 당뇨약을 골라서 먹는 게 중요하다라는 건데, 이런 설명들이 여러분들한테는 없죠. 그냥 당뇨약 처방 그냥 해줘버린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내 몸에 조건을 맞추어 줘야 되는 게 뭐냐면, 소금 잘 먹고 비타민C 잘 먹고 식이섬유질 잘 챙겨 먹고 소화 잘 되도록 하고, 그리고 소화되어진 물질들이 대장에까지 끌려 내려가도록 하고, 이게 혈당을 조절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팩터 중에 한 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토산을 꼭 드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오늘은 이렇게 지금 논문을 통해서 그 키토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말씀 추가적으로 해주신 박사님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